자, 잠오비를 실행한 다음에 우리 06_1.pst 엑셀 파일을 이렇게 오픈해서 불러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전이고요. 사후 값을 세 가지 버전으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st에서 failed sample test를 들어가시고요. 자, failed sample test 하면 요 값들을 넣는 게 나옵니다. 자, 먼저 사전에서 사후를 빼줄 건지 또는 사후에서 사전을 빼줄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사전 값이 더 크고 사후 값이 더 작죠. 몸무게가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후 값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럼 failed sample에서 사후 값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사전 값을 그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 값에서 사전 값을 뺐을 때 값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mean difference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평균 마이너스 2.79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descriptive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 두 값의 차이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전, 사후 값이. 그래서 73kg였고요. 사후가 70kg으로 우리가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사후,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사후 3번, 사전 1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은 똑같고요. 사후 1번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73kg에서 사후에 70kg 바뀌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면 p-밸류 값을 보시면 0.001입니다. 자, p-밸류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사후에서 사전을 뺐을 때 그 값이 0이 아니다. 차이가 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후 2번을 보시면 사전하고 사후, 즉 73kg에서 72kg으로 줄어서 한 0.690g 차이가 났습니다. 라고 보는데, 이거는 p-밸류 값이 0.081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후 3번은 차이가 있다. p-밸류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 값들을 우리가 보고요. 그 차이 값들의 기록 보시면 그 값들의 차이 값들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결과 값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평균 차이가 이렇게 나왔죠. 평균 차이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p-밸류 값이, p-밸류 값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값이라 그랬습니다. 이 값이 0.001보다 우리가 낮기 때문에,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영구가설이 채택돼서 결국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거 보시면 0.08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밸류 값이 0.08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단측 검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차이가 크다, 작다, 이렇게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차이 값이 0.025에서 0.05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후가 되겠죠. 모든 값들이 다 되기 때문에 확률 값이 0.081이 아니고 0.041로 추가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안에 있으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 값의 기준이 바뀌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정으로 할 거냐, 양측 검정으로 할 거냐는 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분석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우리 하이퍼티시즈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메저먼트 1이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후의 값이 더 작은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사전, 사후 해서 약을 먹은 후의 값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다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양측 검정을 할 때는 0.081로 차이가 없다라고 떴는데 이렇게 조건을 바꾸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분석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 검정을 해야 됩니다. 등분산 검정은 우리가 여기서는 안 하니까요. 노멀리티 테스트, 즉 정규분포 검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리티 테스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후 1, 사후 2는 우리가 정규분포로 가정하기 때문에 위에서 분석한 게 스튜던트 T 테스트를 분석한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사후 3번은 노멀리티 테스트에 보시면 분포가 차이가 있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전 2, 사전 3, 사전 4 보면은 이렇게 전체 값들의 차이 값들의 분포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변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모스 통계 분석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하나 더 해서 해볼게요. failed sample t-test, 그 다음에 사후, 사전 이렇게 놓고요. 자, 노멀리티 테스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민 디퍼런스 값을 이렇게 보시고요. 체크 값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윌콕슨 랭크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리티 테스트가 만약에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이렇게 뜨면 스튜던트 T 테스트 값 말고 실제로는 요 값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윌콕슨 랭크 테스트 해서 요 값을 보시면 p 밸류 값이 0.1171이 나왔네요. 즉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73kg하고 71kg 사전 사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스튜던트 T 테스트 값으로 보면 스튜던트 T 테스트 값은 이렇게 0.030이 나서 차이가 있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차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규 분포, 즉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 분석 간에 차이 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차이 값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수 통계 분석, 이 분포, 확률 분포 자체가 우리가 스튜던트 T 분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튜던트 T 테스트를 우리가 쓰면은 차이가 있게 우리가 값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윌콕슨 랭크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좀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값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는 이 가정 검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멀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차이 값을 구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에서 컴퓨트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값을 차이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이 값을 해서 여기서는 우리 사후 1에서 사전 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뺐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 값이 나왔죠. 자, 그럼 이 값을 우리 분석에서 원샘플 T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원샘플 T 테스트 돌려보시면 이렇게 차이 값이 이렇게 나오죠. 두 차이 값이 0인지, 그 하이퍼 테스트는 우리가 0인지를 봐야 되니까 테스트 밸류는 0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다 없다 요만큼 차이가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failed sample t 테스트에서 사전 값하고 사후 값에서 사전 값을 뺀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해준 거하고 요 failed sample t 테스트로 돌려준 요 값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요 차이 값 있죠? 요 차이 값을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자, 차이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 이 결과 값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도 똑같습니다. 즉 뭐냐면 paired sample t-test는 굳이 이 차이값을 계산해서 원 샘플 t-test로 돌려주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paired sample t-test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차이값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통계 분석 처리까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차이값을 일일이 하나씩 하면서 할 필요 없이 paired sample t-test로 우리가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paired sample t-test를 우리가 이렇게 분포를 이용해서 사전 사후 분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주면 이상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상치 값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상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상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이상치는 각각 개인들의 값이고요. 실제로는 그룹이 이 그룹과 이 그룹,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전값과 사후값의 분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 차이값을 보시면 요 차이값의 분포가 실제로는 여기 보면 정규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전값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게 정규 분포다 아니다 이렇게 검증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전값의 분포와 사후값의 분포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전 분포, 사후 분포 값의 정규 분포 이런 식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이 두 값의 차이 값에 대한 정규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로 검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여기서 우리가 구한 우리 paired sample t-test에서 구한 요 값은 사전 값과 사후 값을 뺀 그 분포의 정규 분포를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어렵게 하지 않아도 요 노멀 테스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우리가 paired sample t-test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가정 검정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 볼까요? save pst 저장을 하시고요. 이 저장한 결과 값들을 우리가 결과표로 정리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표는 우리가 원 샘플 t-test, independent simple t-test 한 거와 똑같습니다. 자,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섭취 전의 값, 그 다음에 섭취 후의 평균값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주고 다이어트 약을 섭취한 후에 몸무게가 감소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